의원님 모신 이유는 네. 사실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네네. 명태균 이슈가 네.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말이에요. 전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 아시는 게 좀 있으면 좀 제가 그러시면. 비하인드까지는 아닌데 네. 요즘에 보니까는 뭐 이 평론가들 중에나 아니면 언론인들 중에도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취재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제 그분이 구속됐으니까는 연락이 네.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뭐 뉴스도 만들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은 게 작년 초예요. 작년 초. 그때 아마 윤 대통령 내외분이 그 G20인가? 거기 아마 캄보디아에서 했을 때 갔었잖아요. 네. 그때 뭐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게 네. 그 대통령 부인들 세션에 있었는데 거기 네. 안 가고 네. 어디 뭐 무슨 심장병 걸린 아이 집에 가가지고 네. 그때 사진 조작이니 아이를 어쩌니 안고. 뭐 이 논란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배경에 어떤 주술적인 이런 어떤 뭐가 작용을 했다. 거기 가면 이제 부정타고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누군가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썰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예. 지금 보니까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명태균이 명태균이 꿈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 그래서 천공이냐 뭐 건진이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여권 주변에서. 네네네. 근데 천공도 아니고 건진도 아니고 더 위에 누가 있다. 오.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명태균이에요. 어. 그래서 궁금하잖아. 네,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그때까지는 한 번도 안 들었고 보통은 이제 천공, 건진 이렇게 두 자로 불려야 되는데 그렇죠. 실명으로 부르니까 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네.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기사가 안 나오는데 무슨 좋은 날이라는 기획사 대표로 네. 창원대학교에 기부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창원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그 저랑 같은 정당, 그 경남도당 혹은 이제 창원 그 시 지역위원회 네.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아냐? 오.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오. 그때 제가 전화한 분이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인데 예. 이번에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네. 본인이 뭐 반박도 하고 했는데 그 여영국 의원이 안다 잘 그래서 아니 뭐 역술인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역술인 아니고 여론조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선거 기획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근데 뭐 이런 말이 도는데 뭐 김건희 뭐 조언을 하고 뭐 그쪽에 비선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맞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아닐 거고 아마 그 정도 아닌데 뭐 그만한 무슨 중앙정치 이런 게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는 넘어갔지.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명태균 사태가 이제 초기에 확 번지면서 그 이름이 이제 저도 불현듯 다시 떠올라서 그때부터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그때 만약에 뭔가 세상에 드러났다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뭐 그 이전부터 대선 때부터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는 그분이 막후에서 어떤 그런 영적 조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서 나는 무슨 역술인이거나 주술 얘기를 네, 뭐 무속인이거나 이런 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뭐 지금 이런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였던 거죠. 그럼 컨설팅을 그러면은 그때도 뭐 여영구 의원 뭐 직접 해주진 않았을 테지만 뭐 창원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가요? 그렇대요. 예, 여기 소문도. 선거에 개입하고 예. 여론조사하고 네.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부업인가 보다. 본업은 역술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사이드 접으로. 본업이 브로커였어요. 뭐 최근에는 뭐 업데이트된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은 예. 워낙에 명태균 관련된 뉴스가 많이 터져가지고 네. 뭐 처음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주로 이제 이 단독을 많이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뉴스토마토가 아니고 모든 언론이 명태균 관련된 이런저런 무슨 녹취나 네. 또 강혜경 씨 이런 주변 분들의 그런 증언이나 이런 거를 쏟아내고 있어서 네. 특별히 새로운 문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 두 분은 그 명태균 씨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되게 어찌 보면 베일에 쌓여 있고 네. 약간 이런 분들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네. 막 그 내막에서 무언가 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한두 번 이제 제가 의원님 하시는 방송도 보고 있는데 전화하면 그냥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좀 그걸 보고 아, 셀럽이에요. 아니 저는 그 막 방송 중간에 전화했는데 받아서 방송 끊었다 다시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처음 보는 현상이다. 처음 보는 분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 그것들에 대한 해석들도 계속해서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무슨 몸값을 올리려고 했다라고 하다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안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고 약간 네. 이러다가 뭐 정말 이분이 원하는 게 뭐고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네. 이게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한데 네.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점은 그걸 절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연예인기가 좀 있으면은 바로 받거든요. 바로 받아서 허경영 총재 같은 분들은 바로 전화 받아.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바로 라이브 네. 나우 뭐 제 기운을 받으세요 이런 거 해주거든요. 애들이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했었거든요. 네. 허경영 총재. 네. 초등학생 때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네네네. 처음 드셨을 때. 네, 아 그래요. 한지 네. 소장님. 아니, 뭐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뭔가를 주름잡는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꽤나 많이 무성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무속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뭐 건진법사, 또 천공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뭐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 아니야라고 치부될 수 있는 영역이 이제는 이렇게 정치 브로커가 개입되면서 국민적 관심이나 그러한 문제가 더 크게 키워졌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정도의 단순히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그 기관의 장이 이런 대통령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번에 창원시도 보면 뭐 지구단위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창원 산단에 대한 영역까지 그리고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굴리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일은 단순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브로커의 영역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영역대다 보니까 놀라움 뭐 금치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던 정치 브로커와도 좀 다른 영역대라서 사실은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럼에도 좀 거리감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면에서는. 이 명태균 씨가 이 김건희 여사 하루에 2,000통에서 3,000통에 가까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네, 이거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문자를 4통 주고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따가 택배가 올 거야. 받아라. 저 오늘 늦습니다. 그래? 내가 받을게요. 이걸로 4통만 했거든요. 아니 연인 관계라고 해도 2, 3천 통 힘들지 않나요? 2, 3,000통은 뭘로 한 겁니까? 제가 방금 계산해봤는데 60분 곱하기 24시간 하니까 1440분이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뭐야? 1분에 최소 한 통 이상씩 하신 거예요. 네. 24시간을 봤을 때. 네. 의원님은 사모님하고 얼마나? 1년에 2,000통도 안 하죠. 대신 전화를 좀 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렇죠. 집에서 보고 할 말하고 그러지. 네. 무슨 문자를 1년에도 2,000통을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하루에 2,000통, 3,000통 했다는 거는 과장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건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게, 왜 누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네. 그 정치를 제대로 배운 건 아닌데, 예. 뭔가 아무튼 그 나름의 뭐랄까, 인사이트나. 신묘하다. 그런 게 있는 이상한 촌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도 속 키우다가 뭐 24살 때까지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얕고 허접하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얕고 허접한지 이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관련돼서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빅샷들이 다 등장을 해요. 예. 김종인, 뭐 이준석, 거기다가 이제 뭐 오세훈 대통령, 오세훈, 홍준표.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인데 예. 대한민국 뭐 보수 진보를 다 망라해서 네. 대한민국 정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근본 없는 여기서 근본 없다는 게 뭐 그 사람이 뭐 그 인격적으로나 이런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체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컨설턴트 예. 혹은 뭐 선거 기획자 이러면 대충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프로필을 쌓고 예. 그 맥락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 전혀 그런 게 없는 예. 사람한테 저렇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휘둘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뭐 놀아나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정치의 허접함이 또 한 번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구나. 그런데다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해요. 명태균은 너랑 더 친해. 내가 아닌. 또 이제 명태균은 쟤랑 더 친해. 이런 식으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네. 가족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명태균이가 네. 구속되기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큰소리 빵빵 쳤잖아. 네. 내가 말이야, 누구랑 뭐 사우나도 가고, 네. 뭐 밥도 먹고, 네. 다 했어. 막 네.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 구속시키면 그냥 내가 다 폭탄 터뜨릴 거야.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다. 예. 근데 지금은 입을 닫았는데 입 닫고 나서도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만 해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 관련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건을 했다. 오세훈은 딱 잡아떼고 있는데 저거 언제까지 딱 잡아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주무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진짜 정치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직관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여론 조작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걸로 다른 여론조사를 견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판짜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주목이고 능력인 것 같아. 근데 그것과 손을 잡고 뭐 당내 경선 이런 것에 그런 정치인들이 임했다고 한다면 다 공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연 지금 검찰의 수사가 거기까지 나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한 번 이제 뭐 우리 정치에 있어서 시행착오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정치 브로커들이 그런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휘저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반성들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질적 저하가 낳은 어떤 단면이네요. 네, 정치에.